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관계 전문가 권희정입니다. 부부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부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더니 저희 남편이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오늘 우리가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국의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으로부터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1등으로 뽑힌 그 공모한 내용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건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그 과정이죠. 그 결혼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하게 원하고 행복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 결혼식 날 부부가 되는 그날에 우리가 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혼선언문이죠. 성혼선언문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서로 항상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 있냐면 나의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겠죠? 이상적인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이상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지도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했다고 하고 변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란 우리가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정의 문화와 두 가정의 사람들이 그 결혼과 관련돼서 얽히게 됩니다. 원가족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이불 속에 6명이 잔다. 어떻게 6명이 될까요? 남편의 부모와 남편, 아내의 부모와 아내, 이렇게 해서 한 이불 속에 6명이 잔다. 두 문화가 결국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로 결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심리학자는 결혼이란 3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꿈꾸는 결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그 꿈이 깨어지죠.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기가 그 다음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이 꿈에서 깨어나서 두 사람만이, 그 커플만이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방식에 맞는 새로운 꿈을 꾸어가는, 그래서 새롭게 부부가 만들어가는 꿈, 이렇게 해서 결혼은 3번의 결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지금 꿈꾸는 단계이신가요?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셨나요? 네, 아니면은 꿈에서 깨어나셔서 다시 부부만의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마 꿈에서 깨어나서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은 지속시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거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 조건이 이혼 조건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랑 아주 다른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나는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끌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살면 정말 좋겠다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속상해하고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혼 조건의 첫 번째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의 첫 번째를 뭐라고 꼽죠? 성격 차이. 그 다른 성격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고 그 다른 성격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 조건이 이혼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여러분은 언제이신가요? 성격이 달라서, 그 다음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이 달라서. 사소하게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짜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부터 꼭꼭 눌러서 빈틈없이 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치약이 거의 다 쓰면 그걸 가운데를 잘라서 그 안에 것을 파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왜 쓰고 있냐고 궁상스럽다고 갖다 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등이라는 낱말을 살펴보시면요,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칡나무 덩쿨과 등나무의 덩쿨이 서로 얽히는 방식이 반대랍니다. 한 나무는 오른쪽으로, 한 나무는 왼쪽으로, 둘이 만나면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갈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갈등이 없는 세상은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란 우리 삶에서 필연적입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즉 모든 것이 서로가 다를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타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어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나 지금 더 자고 싶은데, 아니야 나 지금 자면은 오늘 일에 지장이 있는데, 이미 내 안에서도 두세 가지의 다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도 이미 갈등은 시작되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타인하고의 관계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없는 부부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아까 3번의 결론을 말씀드렸죠. 처음에 꿈꾸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고 새롭게 꿈꾸는, 그래서 두 사람만이 새롭게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 부분은 정말 행복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5가지? 그게 뭘까?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혼한 지 오래되신 73년 되신 부부가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쓰는지,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언어의 5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짐작하시면서 이 부부의 삶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난 19살 먹고, 아들들은 이제 14살 먹고, 그러면 만졌어. 그게 일꾼인 줄 알고 그래. 어머니가 동상들 보고 너 아재를 해라. 이 난또 아재를 한다. 이 뭐 아재 그리. 처자들이 6인데 다 어렸을 그렇지만 우리 아들에게 제일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로부터 73년 이야기는 늦가을로 접어든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깜짝하나? 괜찮아요.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평생 맛없단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
맛이 없으면 조금 잡수고 맛이 좋으면 많이 잡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잡수고 맛이 없으면 조금 잡수. 그냥 말씀은 다 맛있다고 하세요. 야, 그래놓고 내가 왜 안 잡수 그래? 아, 난 많이 먹었어요. 응? 내가 아는데 한번 맛이 남도 맛이 없어 먹어보면 남도 맛이 없는데. 이거 잘 돼. 이거 제일 건강히 하는데 할아버지가 안 해.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는 할머니와는 달리 삼삼하고 담백한 입맛의 할아버지. 영감이 식성에 딱 맞춰 끓여낸 고등어찌개가 할아버지의 식욕을 당긴다. 하지만 할머니는 찌개에 손도 대지 않는데 작전. 나는 여기 고치가를 안 넣어서 안 먹게 하는 맛있대요. 어? 맛이 어떤 맞아요. 그 싱겁소 ጨ어서 맞지 맞아요. 그러면 맞아. 아, 그래 널 그냥 할머니 손이 싫어. 날 할머니 손이 싫잖아요. 싫어. 여러분 나는 할머니 싫어요. 야 많이 싫어요. 아이고 엄청 싫어요 엄청. 아이고 이제 누구더라 내가 후회. 아이고 더 해야 돼 더. 또 여기 손가락도 아프고 네. 여기 빡 빨렸잖더니 사람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뺐어요. 73년을 연습했더니 이제 선수들이 됐다. 나는 이남 밑에 이남 또 할아버지하고 살 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나한테 잘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 하고 살래? 안 살래. 난 우리 할머니하고 살래. 아들, 딸 다 낳았지. 손주들 그런 많이 보지. 내 여기 사는지 그랬지. 거기서 돈 주면 어떡해요, 뭐. 그거랑 됐지. 그래.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죽어서도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이 73년 결혼 생활 하신 이 두 부부, 이분들은 사랑의 언어를 거의 다 쓰십니다. 자, 사랑의 언어, 계리책뿐만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지금 두 분의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서로를 위한 봉사, 그리고 스킨십 다 나왔죠. 네, 선물.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영화에 보면 할아버지가 꽃을 꺾어서 할머니 여기 머리에 꼽아주세요. 정말 작지만 너무나 예쁜 선물을 하실 줄 아는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쓸 줄 아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다른 부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부는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먼저 전업자 차정현 부부에게 먹을 것을 간단히 챙겨서 이곳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낮에 5시가 되는 밤 9시 되가 나가든 왜 맨날 한두 시간? 술을 시간 정해놓고 먹냐? 단 한 번도 당신 술 떡이라도 아침 가면 그런 적이 없잖아. 어저께도 단체 들어왔다네. 뭐 단체가 들어와? 음주운전한 게 지금 자랑하냐? 음주운전자니 차 그거 나눴다 가고, 응? 아무래도 그렇게 승부를 가지네요. 견인하고 딱지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놔둘라 그러다가 또 불안해가 술도 안 채고 해가지고 술도 안 채고. 어제 처음이잖아. 어제 처음. 그게 몇번 해야 될 일이야? 이제 문제는 뭔가가 굉장히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그게 원인은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게 무슨 일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은인연이 돼야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는 거죠. 왜 기분이 나빠지는지 박은진, 안승철 부부도 관찰해봤습니다. 분명히 편지 써달라고 얘기했지. 근데 써줬어? 야, 잘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말해 못하게 써줬어? 안 써줬지. 힘들어.
아니 뭐 해달라는 건 얘기하라며.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안 해주는데? 그런 이유는 남들 다 편지 쓰네. 아 누가 편지 써달래? 결혼했는데?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잖아. 무슨 계획이야. 그가 돼서 뭐 밥을 먹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가면 내가 안 가? 아니 안 가냐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 아니 왜 그러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이 부부의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을 정말 사랑을 하는 한다는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도 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 정말 행복을 경험하게 해서 나는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이 할아버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할머니랑 결혼하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지금 보신 이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되시죠? 자, 우리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나왔던 그 갈등이 많은 부부들 속에도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느냐, 또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이 가자는데 안 간 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들 부부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잘 전달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부부를 살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뒤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과연 뭘까? 이 부부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는 불행해지겠죠.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가트맨의 그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한국에서 최성애 박사가 연구를 가지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멀어지는 대화는 결국은 방어하고 반격하고 도피, 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경멸하면 결국 대화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나 당신을 진짜 말하기 싫다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73년을 살았던 그 노부부의 결혼 생활에서 보시면 거기는 좀 달라요. 다가가는 대화를 해요.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부부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 정작 멀어지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 부부들을 존 가트맨 교수의 연구, 수십만 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감사와 지지와 칭찬하는 말과 부탁하는 말이 5대1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부를 이렇게 초대해서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그 대화를 분석한 케이스가 수십만 쌍인데 대화를 감사와 지지와 칭찬을 잘하는 부부들은 이 부부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비난하고 경멸하고 도피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부부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 적중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70년 넘게 살아왔던 그 부부들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해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혼한 지 5년차, 한 15년차 된 걸로 예측되어 보이는 뒤에 두 쌍의 부부들도 과연 70년 넘게 부부가 함께 한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네 모습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5대1의 법칙, 상대방이 잘하는 행동,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놓치지 않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나면 마음의 밭이 활짝 열리고 부드러워져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부탁을 할 때 잘 들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5대1의 법칙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가트맨은 밝혀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실제로 가족 안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적용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가트맨의 연구의 발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인정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편들은 주로 어떤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을까? 제가 아버지들, 남편분들께 좀 여쭤봤더니 일단 제가 정리한 게 한 10가지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네, 당신은 최고예요. 네, 정말 대단해요. 애들이 당신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아빠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남편 복이 있어요. 네,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사랑해요. 네, 이런 말들을 남편은 들을 때 내 아내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의 언어잖아요. 네,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남편들은 굉장히 감동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 남편하고 비슷해요. 네,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런 말 들을 때 감동받는다. 네,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또 당신이 있어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하고 항상 함께 할게요. 특히 이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좋더라고요. 당신과 함께 할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말들. 저도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고 감동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음식 솜씨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저는 제 마음에는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부부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한번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말 듣고 싶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셔야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상대방이 내 마음 알겠지? 네, 말씀 안 하시면 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말해야 알아? 네,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이런 말 들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떤 말이 듣고 싶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서로 나누는 시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전문가는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눈빛, 표정, 태도, 억양, 제스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하고 관계가 나쁘면은 그죠? 부엌에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도 딱 등 돌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번호키 누르는 소리 나면 설거지하고 있다가 돌려서 남편한테 쫓아나가시죠. 그래서 자기 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여러분 몸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나요? 가슴이 열린 상태, 웃는 모습, 그리고 팔 벌린 모습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언어를 보내는 신호인데 말씀에 이런 제스처도 잘 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결혼하기 전에 커플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는 늘상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서로 인정하는 말을 잘 주고받게 되면 우리의 결혼 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함께하는 시간.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부부인가 봐요. 연인인가 봐요. 그렇죠? 남자가 발을 바닥에 대고 있고 여자가 남자의 발을 이렇게 밟고 있죠. 발을 위에 얹었죠. 밟았다기보다. 자, 손의 모습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동작도 닮는다고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아마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닮아서 오누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닮는데요. 동작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두 사람의 동작이 상당히 닮아 있어요. 이런 동작으로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인정하는 말을 주고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함께하는 시간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타임을 투게더 하는 거잖아요. 타임을 투게더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퀄리티 타임 투게더, nothing time together, negative time together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퀄리티
퀄리티 타임 투게더는 뭐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상대방하고 함께 하면 할수록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마 앞에 나왔던 런던 신문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좋아하는 동반자 함께 가면 우리는 그 시간 참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타임을 투게더 하면서 이 시간이 퀄리티가 있다면,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면 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함께 하는 시간 정말 즐겁고 더 계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nothing time together입니다. 자, 이번에는 nothing time together입니다. 자, 우리 부부가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긴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는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스쳐 지나가듯 한다면 실제로 결혼은 일어나지 않죠. 이런 경우는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네거티브 타임 투게더. 함께하면 할수록 기분 나빠져요. 짜증나요. 다시는 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간 보내기가 되겠죠. 자, 타임 투게더의 상황을 한 번 더 좀 더 볼게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고 산책하고 여행하고 TV를 같이 봐요. 자, 두 분이 운동하시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진짜 실력 많이 늘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탁구나 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면 그 시간은 퀄리티 타임 투게더가 되겠죠.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해? 똑바로 공 좀 집어봐. 당신이랑 진짜 짜증나서 못하겠네. 이렇게 된다면 네거티브 타임 투게더가 되겠죠. 자, 두 분이 함께 임영웅 씨가 나오는 미스터 트롯을 봐요. 자, 그런데 남편은 휴대폰 보면서 옆에 앉아 계시고, 아내분만 혼자 집중해서 임영웅을 바라보면, 그러다가 남편이 난 들어간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자, 이렇게 되면 함께 있는데 어때요? nothing이었다가 네거티브로 그 타임은 투게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이러면 정말 부부인데 함께 하면서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그래서 사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듯 하지만 그럼에도 속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경우에는 그 타임 투게더가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행도 그렇죠. 여행 가면서 즐겁게 갔다가 오면서 싸워서 따로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여행은 네거티브 타임 투게더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긴 시간 부부가 함께 하게 되면 주로 타임 투게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하러 두 분이 나가셨는데 남편은 앞서서 저만큼 1m 앞에서 씩씩하게 걸어가시고, 아내는 뒤에서 혼자 걸어가시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이렇게 간다면 이 경우는 nothing time together가 되는 거죠. 식탁에 우리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각자 생각에 빠져서 누구는 TV 보고 누구는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식사를 하신다면 이 경우는 nothing, 교류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그 시간이 늘어나면 네거티브, 도대체 우리는 식구인가? 우리는 부부인가? 하는 의문이 내가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타임의 투게더는 네거티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타임을 투게더 할 때 이 시간을 퀄리티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정하는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랑 이렇게 함께 산책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우리 또 다음에는 어디 갑시다. 우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읍시다. 당신 요즘에 살 많이 빠진 것 같아. 당신 건강해 보여서 참 좋아. 이런 인정하는 말을 함께, 특히 지지와 인정하는 말이 함께 들어간다면 그 타임을 투게더 하는 시간들은 의미 있는 질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선물 주고 받으세요? 무슨 기념일 같은 경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 주고 받으시나요? 선물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선물 같은 거 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선물 별로 안 좋아해.
주지도 않아 라는 분도 계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선호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정하는 말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인정하는 말만 받으면 나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선물이 중요해. 이분은 어디 여행 가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선물 고르느냐고 실제로 그 여행지를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구경도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선물을 중요하게 사랑의 언어의 하나로 보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거 있으세요? 네, 부부 사이에 기억에 남는 선물. 제 친구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는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님 계시고 그러니까 밑으로 외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외아들이다 장남인 남편 그리고 아래로 시누이가 3명 있는 집에 아들이 둘 낳고 살았어요. 오손도손 살았어요. 결혼한 지 15년 차 40세 되는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남편한테 내가 이런 선물 받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40세쯤 되고 결혼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그래서 남편한테 선물이 은근히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 그러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제 친구는 그냥 기다렸대요. 선물 해오겠지, 선물 준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평소에 두 사람이 남편분이 워낙 또 과묵하신 분이어서 정말 사람은 좋은데 그냥 옆에 앉아 계시고 그냥 이렇게 대체로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타임 투게더가 퀄리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특히 사람에게 상호작용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서 감동을 많이 받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시댁 식구들 많은 속에서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생일날이 다가오는데도 남편에게 뭔가 선물을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도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였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그래서 남편의 선물을 기다렸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받고 싶은 선물은 자그마한, 물론 작으면 안 되겠죠. 식구들이 거의 7명 정도 되니까 아이스크림 케이크에다가 그리고 장미꽃은 한 송이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2월달인데 제 친구 생일이 2월달이 꽃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작은 카드에 이렇게 몇 줄에 감사하는 표현 이 정도를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 남편은 아내가 어떤 선물을 해주기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도 아내에게 묻지 않고 회사 여직원들에게 가서 우리 아내가 결혼 15주년이고 그리고 이제 생일인데 무슨 선물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걸 제안들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하세요? 자, 이 남편은 그 여자 동료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목걸이에다가, 그것도 금목걸이에다가, 그리고 2단 케이크에다가 장미꽃 40송이를 준비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집에 와서 초인종을 딱 눌렀죠. 자, 제 친구는 남편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남편 손에 뭐가 잔뜩 들려있는 거예요. 장미꽃 40송이. 2단 케이크. 네. 그걸 보는 순간 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알뜰한 주부이다 보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치야? 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다가 케이크와 꽃을 내려놓고 그대로 나와버렸대요. 네. 생일날은 생일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다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돼버렸죠.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받고 싶은 게 뭐였어?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작은 카드. 그럼 그걸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야, 그거를 꼭 내가 말을 해야 되니? 네. 특히
특히요, 제가 이제 아버지 교육도 해보고 남자분들 교육도 해보면요, 남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제발 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무엇을 원하는지. 특히 선물 같은 거. 그리고 남편분들 중에 아내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아내의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아내의 변화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 교육을 할 때 드리는 부탁이 있어요. 자, 파마를 하고 집에 오시잖아요. 아니면 예쁜 루즈를 하나 장만하셔서 입술을 예쁘게 바르셨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들어오신 남편한테 자기야 나 어디 바뀌었는지 맞춰봐. 이거 하시지 마세요. 남편들 정말 곤란해하세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변화를 찾긴 찾아야겠는데 고민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쁜 루즈를 바른 아내는 당신 입술 색깔 예쁜데 이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얘기하죠. 당신 파마했어? 아내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 파마한 지 1년 넘었거든. 네, 그때부터 분위기는 썰렁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언어도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언어도 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생일에 이런 선물 받고 싶어. 목걸이 받고 싶어. 남편은 너무 어렵죠. 네, 같이 인터넷을 차라리 찾아서 이 목걸이면 좋겠어라고 하는 걸 남편들은 원하세요. 물론 여자분들 중에 서프라이즈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프라이즈 하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기쁘게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왜요?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남편의 그 노고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준비를 아내분은 하셔야죠. 그런데 남편이 해온 서프라이즈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차라리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받고 싶은 선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선물을 대부분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면 남편이 결혼 몇 년 차에 해외여행 출장 갔다가 시계 사왔는데 그거 한 번도 안 끼고 장롱 안에 처박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취향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취향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사왔으니까 시계 좀 끼고 다녀. 그 배려도 필요하죠. 남편이 준비해 준 거니까 내 마음엔 안 들지만 내 취향은 아니지만 끼고 다니는 그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마음은 받지만 이 선물은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되신다면 미리 정확하게 요청하시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사랑의 언어를 쓰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봉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선물. 그리고 네 번째 봉사입니다. 자, 봉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게 다 봉사예요. 아내가 병원을 가는데 함께 동행한다거나 운전을 하신다거나 가서 맛있는 거를 함께 나눠 이렇게 사서 드신다거나 또 아내가 힘들어서 앉아 있으니까 남편분이 가서 물을 떠다 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부축해 준다거나 모든 게 다 봉사예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한다거나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또 아이들을 돌본다거나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거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족을 위한 봉사예요. 자, 그런데 이런 봉사들을 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봉사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분은 내 아내는 나에게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실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고 이제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그럴 때 아내가 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차를 좀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으나 그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그거를 마음속에만 두시고 에이 우리 집사람은 뭐 내가 말해도 분명히 안 해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보 나는 당신이 내가 술 먹고 이렇게 거리로 한 버스로 한 세정거장 정도 되는 위치에 내가 오늘 거기 가서 술을 먹을 건데 아무래도 대리운전 하기도 좀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데리러 오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해서 미리 그것을 좀 요청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부탁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지지와 칭찬을 충분히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놓으시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부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는 나를 위해서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쓴다는 걸 알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상대방이 하는 부탁을 또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해주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늘 그렇진 않지만 내가 힘들면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나 이거 혼자서 예를 들어서 빨래를 여행 갔다 오면 빨래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정리하는 게 힘들다, 빠는 게 힘들다, 넣는 게 힘들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요청하세요. 여보 내가 이거 혼자 하려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당신 좀 도와줘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에게 청하셔서 같이 하시면서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죠. 당신이 도와주니까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당신 고마워요.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 봉사 안에서 사랑의 언어가 한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중복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 시간이 타임 투게더가 퀄리티도 있고 인정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또 봉사라는 것들을 함께 하면서 기쁨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 다가가는 대화가 충분히 되고 다가가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을 자꾸 저금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자꾸 저금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팡 터져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감정을 100만 원만큼 저금했어요. 근데 정말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갖고 50만 원을 까먹어도 5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부부 사이에 이런 좋은 감정을 쌓아가는 그런 저금의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거티브 타임 투게더 시간 함께 보내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상대방은 나한테 생전 칭찬하는 말 한 적도 없고 인정하는 말도 안 해주고 고맙다는 말 한 적도 없고 당신 정말 내가 애썼는데 고맙다는 말 좀 해봐봐 그랬더니 그게 뭐가 고마운 일이야? 당연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두 부부 사이는 그것이 바로 비난이고 경멸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감정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봉사를 주고받을 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늘 감사를 우리가 좀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당신이 그래도 그럼 대리운전비 놔줘. 이렇게 대리운전비는 대신 챙기시고 남편과 함께 타임 투게더 하시면서 서로 인정하는 말도 주고받고 감사도 표현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타인을 위한 봉사는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가족을 위한 봉사, 배우자를 위한 봉사에서는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봉사의 시간에도 서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적 접촉입니다. 자, 스킨십이라고 하죠. 스킨십.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내가 뭔가 남편이 선물을 했나 봐요. 선물도 주고 또 아내 어깨도 주물러 주고 아마 인정하는 말도 하겠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네요. 정말 보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앞에 나오셨던 노부부의
손을 붙잡고 산책하시나 봐요. 자,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두 분이 커플룩을 입으셨어요. 대부분요, 커플룩은요,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한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을 때 이 옷을 입는 게 가능해요. 자, 두 분은 커플룩을 입으셨죠? 그리고 걷는 모습도 상당히 비슷하시죠? 손을 꼭 잡으셨죠? 아마 이 두 분은 서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시면서 이 함께하는 타임 투게더의 시간이 정말 행복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쵸? 네, 이렇게 부부가 좋은 동반자가 돼서 60년, 70년 이렇게 살아간다면 네, 아마 아까도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향적으로 아무리 이 지금 현재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도 나는 이번에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른 스타일의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예요. 성격적인 부분의 문제이라서 그것은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 나는 어떻게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너는 이렇게 살아.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배우자 흉보지 마라.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넌 네 아버지처럼 그러지 마. 난 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이야기는 아이는 부모라는 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른 부모에 대해서 너의 엄마는 썩었다.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이 아이의 근본을 흔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꿀꺽 삼키셔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흉보실 수 있어요. 누구랑 흉보시면 되냐면 친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흉은 어른들한테 얘기하셔야지 그 이야기를 내 아이를 붙잡고 하는 건 아이도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의 부부관계도 망가뜨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 생활할 때도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가 그런 걸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신체적 접촉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영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아침에 남편이요 출근할 때 아내가 키스를 해주면 남편의 연봉이 20% 올라간대요. 해보실만 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독일에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아침에 부부가 이렇게 키스를 하고 출근을 하면 교통사고율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결국은 신체적인 접촉은 정서적인 안정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접촉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접촉이죠. 네, 정서적인 접촉이 신체적 접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접촉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부분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씀드렸어요. 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네, 신체적 접촉. 그럼 이 5가지를 여러분 각자 나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 나는 인정하는 말이 제일 중요해. 1, 2, 3, 4, 5순위를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배우자의 우선순위도 한번 짐작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각자 쓰신 다음에 한번 맞춰보세요. 어머, 나는 남편이 이렇게 이 순서로 소중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맞췄어. 그런 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아니 오늘 완전히 다 다른데 그렇다면 오늘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요청하시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아내는
인정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남편한테 자기야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나는 해주는 거 난 너무 좋거든. 나한테 그렇게 오늘 나 이렇게 이런 거 할 거니까 그런 말 해줘. 요청하시면 되죠. 또 남편 분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세요?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아내하고 어디 산책을 해야겠다. 영화를 봐야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함께하는 시간에 서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눈빛 마주치는 것도 사실은 신체적 접촉이면서 정서적 접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사랑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아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아사자가 사랑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결혼하죠. 자, 둘이 결혼했어요. 소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여린 맛있는 풀을 한강줄이 준비해서 사자에게 줬습니다. 사자야, 이거 진짜 맛있거든? 맛있게 먹어. 사자 그거 먹고 배탈 났습니다. 자, 이제 배탈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사자는 소를 위해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고 맛있는 갈비살로 한 건지를 준비해서 소에게 주었어요. 네, 소는 그거 먹고 광우병 걸렸어요.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둘이 점점 피골이 성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너무 힘들지 않니? 우리 좀 당분간 헤어지는 건 어떨까?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기로 해. 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안아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렇죠. 최선이 때로는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내 식대로의 최선은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는 뭘까?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언어는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부부간에 서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닮았어요. 그렇다면 순서가 닮아 있어요. 그러면 닮은 모습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완전 달라요. 사람은 다름을 통해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아마 다 다른 부부 커플이 계시다면 두 분은 이 서로를 만나서 크게 성장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부부가 된 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신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고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편인 배우자와 함께 언제나 행복하시길 저도 축복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